여러분, 이제 갭 투자의 시대는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들어온 속보인데요, 정부가 전세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것은 바로 전세 신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는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있죠, 집주인 얼굴도 못 보고 바로 허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내 집에 내가 세를 넣는데 보증금을 내가 받았는데 이 보증금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나 그냥 반전세 월세 놓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월세가 또 미친 듯이 뛰는 이런 기괴한 시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한다? 그런데 이제는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전세 시장 쪽으로의 돈줄이 이제 완전히 마르는 건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 신탁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됐느냐를 배경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제 주변에도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갔는데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집이 경매를 당하면서 이 전세금을 싹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는 2번 다시 전세를 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보고 정말로 삶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또 국가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비용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까지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비아파트 시장, 그래서 뭔가 가격과 시세가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이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이 전세 신탁 제도가 상당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먼저 듭니다. 왜 이런 전세 신탁이라는 것들이 앞으로 도입이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좀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내 전세금을 이제는 집주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켜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피해 급증, 빌라왕, 뭐 보증금 미반환, 안전한 전세는 어디에, 전부 다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만든 이 내 전재산, 전세 보증금 어떻게 맡기냐라는 거예요. 전세 신탁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줬잖아요. 그리고 집주인 돌려줘야 되는데 파산하거나 경매 넘어가면 못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떼일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변경이 되면요, 세입자가 허구한테 이제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집주인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허그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죠. 불안함이 없어지고 떼일 위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입자 입장에서도 좋고 국가 입장에서도 좋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만 좀 안 좋겠죠. 원래대로라면 이 보증금을 내가 어딘가에 쓸 수가 있었는데 이걸 내가 10원 한 푼 못 받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지금까지 전세 혹은 월세로 몰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주기가 더 어려워지면 월세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단 집주인은 전세 안 놓겠죠. 보증금을 내가 한 푼도 만질 수가 없는데 누가 전세를 놓겠어요. 당연히 이제 월세를 놓을 수밖에 없고, 전세 공급은 제가 봤을 때 비아파트는 거의 다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다 월세로 되게 될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월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를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전세를 통해서 내가 월세 대비해서 조금 돈도 세이브하고 내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부작용이 컸잖아요. 차라리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저는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세 제도는 사라진다라는 건데 정말 현실화가 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생긴 전세 사기 문제는요, 전부 다 비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잖아요. 뭐 리치고 들어가도 알 수 있고 어디 들어가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비아파트에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일단 비아파트 주거용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거,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다. 아파트 시장에도 조금씩 그런 월세의 가속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이미 얼마 전에도 데이터로 보여드렸지만 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점 월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신탁인지, 뭐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의 어떤 전세 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신탁을 하냐면 먼저 사고 발생 시에 즉각 반환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대위 변제 절차보다 훨씬 강력한 방패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허구해서 바로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도입 시기는요, 올 하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은요, 일단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시행이 100% 되는 건 일단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 2026년 하반기에 도입을 해보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뭐 올해 하반기도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니니까 향후에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을 또 보면서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이제 관건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이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투자도 하지만 보통은 또 은행에다 이렇게 예금도 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정도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권리마저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신탁한 이 예치금에 대한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집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내가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나올 수 있다. 근데 또 말이 나오는 게 뭐예요? 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이게 현재 6% 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거를 줄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은행 이자율이 뭐 한 3% 초반 정도, 2% 후반, 3% 초반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치금에 대한 수익률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겠다고 내놓은 전세 신탁의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또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은 항상 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또 내 마음대로 못 쓰게 된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주인들은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비아파트 주거용 시장은 이미 이제 월세 가속화가 상당히 심해질 것 같고요. 아파트 시장도 지금 월세 가속화가 계속해서 지금 심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크게 달라지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특히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시장은 전세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사면은 돈 벌 수 있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세의 신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견해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견해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은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여러분들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바로 수도권 1극 체제를 끝내고 5극 3특 체제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전국적으로 다 퍼뜨리겠다. 그래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작년 한 초중반까지 이 눌려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뭐예요? 앞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지금은 지방에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기 두려우셨던 이런 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많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새만금에 얼마 투자한다 그랬습니까? 무려 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전북,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 부동산 시장도 아마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월 7일에 제가 직접 전북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의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전주와 그리고 새만금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군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전망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북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전북에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아마도 이 강연 들으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3월 초 토요일 날 여러분들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